어제 코스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뭔지 알지? 단 하루 만에 시총 3천억이 늘어난 회사야. 시가총액 1조 4,800억짜리가 플러스 29.5% 상한가까지 밀어올렸어. 외국인 보유율은 0.27%밖에 안 돼. 매수 여력이 텅 비었다는 얘기야. 도대체 뭐가 터졌길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건지 같이 뜯어보자. 촉발된 뉴스는 단 한 줄이야. 애플이 인텔과 삼성한테 차세대 반도체 기판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였어. 그 차세대 기판 이름이 유리기판이야. 지금까지 모든 반도체 칩이 깔리는 바닥은 플라스틱계 유기기판이었거든. 그게 30년 만에 유리로 바뀌는 변곡점이 시작된 거야. 그 핵심 장비를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하는 회사가 있어. 어제 종가가 16만 1,200원이야. 한 달 전만 해도 12만 원대였던 종목이 단 하루에 3만 6천 원 점프했어. 시가총액 1조 4,800억이고 외국인 지분율은 단 0.27%야. 보통 글로벌 테마가 본격화되면 외국인이 1%, 3%, 5%씩 들어와. 지금 이 종목은 그 자리가 통째로 비어있어. 들어올 자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종목은 한 줄로 정리하면 차세대 반도체 기판 시대의 첫 번째 톨게이트야. 글로벌 빅테크 셋이 동시에 노크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은 아직 거의 비어있어.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5단 가격대 시나리오까지 정확히 받아보고 싶지. 이 번호로 참여 남겨주면 종목명부터 매매 전략 풀세트로 정리해서 바로 보내줄게. 오늘 종목은 피롭틱스, 종목 코드 16만 1,580이야. 코스닥 상장 레이저 가공장비 전문 회사야.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 TGV 레이저 가공장비에서 국내 1티어, 사실상 독점 사업자야. 시가총액은 1조 4,800억 원, 어제 종가 16만 1,200원, 외국인 보유율은 단 0.27%야. 유리기판이 정확히 뭔지 짚자. 지금까지 모든 반도체 칩이 올라앉던 바닥은 플라스틱 계열의 유기기판이었어. 근데 AI 칩 발열과 전력 소모가 한계까지 갔어. 그래서 그 바닥을 유리로 바꾸는 거야. 유리는 평탄도가 압도적이고 열에 안 휘어. 같은 면적의 회로를 2배 빼곡히 깔 수 있고 전력은 절반으로 줄어. AI 시대에 가장 정직하게 들어맞는 솔루션이야. 피롭틱스 핵심 지표를 보면 자리값이 또렷해. 시가총액 1조 4,800억, 코스닥 중형주 시트 스파트이야. 매출은 2024년 1,700억대에서 2025년 2,400억 가시권, 2026년에는 유리기판 라인 발주가 본격 반영되면 4천억 이상이 컨센서스야. 외국인 보유율 0.27%, 사실상 글로벌 자금 유입이 시작도 안 한 자리야.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 구도는 명확해. 인텔이 가장 빨라. 2027년 양산 목표로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칩의 유리기판을 처음 채택해. 삼성전자는 2026년 하반기 파일럿 라인 가동 후 2027년 본생산 계획이야. 거기에 어제 애플까지 양사와 협력 논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떠. 빅테크 셋이 동시에 진입한 시장은 한 번 열리면 멈추지 않아. 피롭틱스 사업 구조는 크게 세 축이야. 첫째, 디스플레이 레이저 장비야. OLED 커팅과 박리 장비로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둘째, 2차 전지 레이저 장비야. 분리막과 노칭 라인이야. 셋째, 그리고 진짜 폭발할 라인이 반도체 레이저 가공 장비야. 그 안에 있는 게 유리기판 TGV 장비야.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가 주력이었는데 앞으로는 반도체가 캐시카우를 뒤집어. TGV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풀어보자. TGV는 스루 글래스 바이어, 직역하면 유리관 통전극이야. 유리기판 위아래로 미세한 구멍을 수만 개 뚫어서 전기 신호 통로를 만드는 공정이야. 한 장당 수십만 개 구멍을 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뚫어야 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초정밀 레이저 가공 장비야. 그리고 이 장비를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피롭틱스 한 곳이야. 피롭틱스의 기술 포트폴리오 4축을 정리할게. 첫째, OLED 레이저 커팅 장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야. 둘째, 2차 전지 노칭 장비, 국내 메이저 셀 메이커에 공급해. 셋째, TGV 유리기판 레이저, 차세대 캐시카우야. 넷째, 마이크로 LED 레이저 전사 장비,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이야. 네 라인 전부 레이저라는 한 가지 코어 기술 위에 올라가 있어. 기술 한 점에서 사방으로 확장하는 구조야. TGV 장비 한 대당 단가가 얼마인지 짚어야 흐름이 보여. 일반 레이저 가공 장비 한 대가 수억 원대야. 근데 TGV 유리기판 레이저는 정밀도와 처리 속도가 차원이 달라서 한 대당 수십억 원대야. 한 라인을 깔려면 장비가 수십 대 들어가. 라인 하나 발주가 떨어지면 매출 인식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단위야. 인텔, 삼성, 애플 셋이 동시에 깔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변곡점이야. 수주 흐름을 보면 변곡점이 뚜렷해. 2024년까지는 디스플레이 레이저가 주력이었어. 근데 2025년 들어서 반도체 후공정 고객 신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2026년은 삼성전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발주가 가시권에 들어와 인텔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라인 장비도 글로벌 OEM 협력 채널을 통해 공급 가능성이 거론돼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반도체 회사로 정체성이 바뀌는 자리야. 성장 드라이버를 압축할게. 첫째, 인텔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양산 사이클이야. 2027년 본격 양산 들어가면서 유리기판 라인 발주가 시작돼. 둘째, 삼성전자 유리기판 라인이야. 2026년 하반기 파일럿 가동, 2027년 본 생산이 로드맵이야. 셋째, 어제 합류한 애플이야. 빅테크 셋의 발주 사이클이 동시에 겹치는 자리야. 한 사이클이 아니라 세 사이클이 함께 도는 구조야.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 규모를 숫자로 보자.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이 약 84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원이야. 그 안에서 TGV 레이저 가공 장비 시장이 약 2조 원 규모야. 국내에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피롭틱스 한 곳이야. 점유율 30%만 잡아도 연 6천억 매출이 추가로 붙는 자리야. 지금 시총 1조 4,800억짜리 회사한테는 멀티플 폭발 구간이야. 여기까지 들으면 그림 대충 잡혔지.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야. 인텔 발주 일정에서 어디서 진입하고 삼성 파일럿 가동 시점에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제 플러스 29.5% 상한가 자리에서 추격이 맞는 자리인지 차분히 봐야 할 자리인지 정확한 숫자가 따로 있어. 이 번호 남겨놔. 5단 가격대랑 손절가 풀로 정리해서 보낼게. 수급을 보자. 어제 거래대금이 2,700억대로 폭발했어. 평소 거래대금이 100억 안쪽이던 종목이야. 27배가 터진 거야. 외국인 지분율은 단 0.27%, 기관도 비중이 거의 없어. 보통 글로벌 테마가 본격화되면 외국인이 1% 단위로 들어와. 거래대금이 폭발했는데 외인이 비어있다는 건 아직 본 게임이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야. 매출 성장 곡선을 시각화할게. 2023년 매출이 약 1,300억 원이었어. 2024년 약 1,700억으로 성장했고 2025년에는 2,400억이 컨센이야. 2026년은 유리기판 라인 본격 반영으로 4천억 이상이 시장 컨센서스야. 3년 만에 매출이 약 3배야. 영업이익률은 디스플레이 단독 시절 한 자리에서 반도체 비중이 늘면서 두 자리 진입이야. 외형 플러스 마진 동시 점프 구조야. 경쟁사 비교를 보면 피롭틱스의 자리가 더 선명해. 글로벌 유리기판 TGV 장비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는 일본 디스코, 독일 LPKF 정도야. 디스코는 절단 장비 중심이고 LPKF는 PCB 단가공 중심이야. 풀라인 TGV 정밀 가공에서 한국의 풀솔루션 갖춘 회사는 사실상 피롭틱스 한 곳이야. 국내 빅테크가 자국 장비사를 우선 채택한다면 이 자리는 당연히 피롭틱스로 가. 유리기판이 AI 시대의 필연인지 마지막으로 짚자. 엔비디아 차세대 GPU, AMD 미 시리즈, 인텔 가우디 모두 발열과 전력이 한계야. 유기기판으론 못 버텨. 유리로 가야 칩 2배를 한 패키지에 박을 수 있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유리기판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야. AI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는 한 이 사이클은 멈추지 않아. 이 제5단 가격대를 정확히 보자. 손절가는 12만 8천 원이야. 61선 지지선이자 직전 박스권 하단이야. 진입가는 14만 5천 원, 5일선과 직전 매물대 회귀 구간이야. 현재가는 16만 1,200원, 어제 상한가 종가야. 목표가는 21만 원, 메이저 컨센서스 평균이야. 52주 최고가는 16만 1,200원, 어제 만든 신고가야. 손절 지키면 다운사이드 21%, 목표 달성 시 업사이드 30%야.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그림이 더 또렷해. 5개 메이저 증권사 가운데 매수가 4개, 중립이 1개야. 매도 의견은 공개야. 평균 목표가는 21만 원, 중앙갑은 21만 5천 원이야. 현재가 16만 1,200원 대비 상승 여력이 약 30%야. 어제 플러스 29.5%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메이저 평균이 여전히 30% 위에 있다는 건 시장이 아직 이 종목을 다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시나리오는 세 갈래야. 베이스 시나리오, 삼성전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발주가 정상적으로 떨어지면 6개월 안에 21만 원 컨센 도달이야. 불리시 시나리오, 인텔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정식 양산 플러스 애플 신규 협력 공시면 25만 원 이상까지 열려. 베어리시 시나리오, 발주 시점이 2027년으로 밀리고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 14만 5천 원 박스 복귀야. 손절 12만 8천 원 지키면 최악에도 21% 한도로 막혀. 투자 체크포인트 4가지로 정리할게. 첫째, 진입은 14만 5천 원 부근 3분할 매수야. 14만 5천, 13만 5천, 12만 8천에서 분할이 안전해. 둘째, 1차 익절은 21만 원 컨센 도달 시 절반 정리야. 셋째, 2차 익절은 25만 원 분리시 시나리오에서 추가 정리야. 넷째, 손절은 12만 8천 원 종가 이탈 시 무조건 청산이야.
손익비 약 1.4대 1, 베이스 기준 자리야. 리스크도 냉정하게 짚어야 해. 피롭틱스는 시가총액 1조 4,800억짜리 코스닥 중형주야. 어제 플러스 29.5%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야. 추격 매수가 가장 위험한 자리야. 또 유리기판은 발주 시점이 한 분기만 밀려도 컨센이 흔들려. 분할 매수와 칼손절이 다른 어떤 종목보다 중요한 자리야. 구체적인 3대 리스크를 정리할게. 첫째, 유리기판 발주 지연이야. 인텔, 삼성의 양산 일정이 1년 단위로 밀리는 사례가 흔해. 다만 어차피 가는 방향이라 시점 문제일 뿐이야. 둘째, 디스플레이 사이클 둔화야. OLED 신규 라인 투자 둔화 시 단기 매출 충격 가능성이 있어. 셋째, 글로벌 경쟁사 추격이야. 디스코, LPKF가 풀솔루션을 강화하면 점유율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 다만 자국 채택 인센티브가 방패야. 마무리하기 전에 큰 그림 한 번 더 보자. PC 시대를 만든 게 메인보드야. 모바일 시대를 만든 게 PCB야. AI 시대를 만들 핵심 바닥이 뭔지 알아? 바로 유리기판이야. 그리고 그 유리기판의 신호 통로를 뚫는 핵심 장비가 TGV 레이저야.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깔리는 시점이 2027년이야. 그 시점이 진짜 매출이 폭발하는 자리야. 지금은 그 자리를 미리 잡는 구간이야. 결론은 명확해.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시대의 첫 번째 톨게이트야. 인텔 플러스 삼성 플러스 애플 발주 사이클 3중첩, 외국인 0.27% 선점 자리, 시총 1.48조 시트 스파트, 매출 3년 3배 성장, 메이저 매수 4매도 0, 5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어. 지금은 본격 사이클 시작 직전이야. 이 자리를 놓치면 다음 자리는 훨씬 비싸게 사야 해.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이지만 자리 자체를 잘 잡는 게 핵심이야. 피롭틱스는 자리가 좋은 종목이야. 국내 TGV 레이저 1티어 독점, 외국인 진입 직전 자리, 인텔 삼성 애플 사이클 동시도래, 메이저 매수 4명 매도 공명. 어제 상한가에 추격하지 말고 분할 매수, 분할 익절, 칼손절 3가지만 지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 진입가 14만 5천 원,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2만 8천 원, 이 자리 어떻게 잡을지, 분할 매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지, 인텔 삼성 발주 공시 시점에 어떻게 대응할지, 1차 익절 타이밍과 손절 시점 관리까지 전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줄게. 유리기판 시대 첫 번째 톨게이트 자리야. 이 번호로 참여 남겨주면 바로 전송할게.